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먼저 지난 주말에 트럼프 피습 네. 사건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선 승리 가능성 어쨌든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 나오는데 금융시장 영향 어떻게 예상해야겠습니까?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토요일에 이제 피격 사건이 있기도 했었죠. 있는 이후에는 금융시장에 특별하게 나타나는 변화보다는 일단은 올해 대선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치가 좀 변화하고 있는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현재 미 대선 물론 이제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제 시점에서 보면 지난 이제 6월 말에 있었던 토론 회의 이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엇갈리는 반응들이 나왔죠. 네.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꽤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보면 지금 미국 내에서 보면 지금 대선 이후에 그리고 상하원 이제 의원 총선까지 있을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상원과 하원 모두 일단 공화당이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이 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보면 일부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보면 트럼프 재선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산업이라든지 또는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시장 움직임 잘 눈여겨서 봐야겠습니다. 코스피 2,900선 넘어서나 기대했었는데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주 우리 지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에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 기업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서 실적들을 발표한 예정이고요. 이제 거기에 대외적인 경제지표 발표라든지 또 주요 이벤트들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대담도 있을 예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방금 이제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기도 했었지만 이번 주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물 경제 데이터들이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의 움직임과 동조화된 모습들이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국내 증시에는 외국인 수급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이었나요? 지금 7월 초로 한번 돌아가 보면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한 2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수급의 움직임이 좀 더 특징적인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의 꾸준히 지속된 수급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더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준비한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에만 올해 들어서 대략 한 18조 원 넘게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나머지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은 현재 한 11조 원대에서 지금 보면 한 3개월 동안 플랫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업종별 되게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좀 더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 차별화가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미국의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지표도 발표가 될 텐데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미국 경기의 움직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다소 좀 경기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시장에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의 추정치를 보면 현재까지는 한 2% 정도의 예상치를 좀 갖고 있죠. 다만 그 추세적인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시면 4월 말에서 5월 초 그러니까 2분기 경제 성장률 추정치를 초기에 담았던 그 시점에는 거의 4%를 육박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게 반토막이 났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난 회색 그래프가 뭐냐면 미국 내 소비 지출과 관련, 즉 개인들의 소비 지출과 관련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한 2% 중후반대에서 현재는 1%포인트의 기여를 보일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 내 소매 판매와 관련한 데이터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었던 펩시코 기업이라든지 또는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도 가장 주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 소비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좀 좁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저희가 뭐 현금이 아주 많은 그런 시점에서는 과잉 소비 또는 불필요한 것들을 더 살 수 있었던 그런 여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럴 여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현명하고 좀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시장의 흐름 움직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이번에 소비자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는 코멘트에서 이런 코멘트가 많아지는지 여부를 좀 더 눈여겨봐야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 내 경기 하방 압력이 꽤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보통 경제 지표가 이제 발표되는 것에 따라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잘 나오면 보통 이제 저희가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이게 시장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면 이걸 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경제 데이터와 지수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트에서 나오는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시면 특히 2분기 들어서 둔화되는 속도가 상당히 가팔라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중반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미국 경기의 하방 압력이 조금은 높아져 있는 상황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 소비 위축이 나타나고 있고 경기의 하방 압력이 조금 더 높아져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 9월 가능성 어쨌든 높아져 있고요. 투자자분들 뭐 금리 인하 이후를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거에 이제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미 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 장단기 금리 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게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단기물보다는 당연히 장기물이 좀 더 높아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이 금리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정상적인 수익률 곡선은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이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건 이제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 약간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장기로 돈을 운용을 하는 것보다는 단기로 짧게 끊어서 하려고 하는 걸 더 선호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단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단기물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게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이제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불안 국면에서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정상화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과거에 1970년 이후에 미국의 경기 침체 국면에서 나타났었던 장단기 금리차의 스프레드인데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간의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회색 음영 구간이 미국의 경기 침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이게 경기가 좀 부진했었던 시점에서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가, 즉 마이너스 구간으로 갔다가 이게 플러스로 돌아서는 시점부터 침체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의 과거 패턴과 함께 이 금리 인하의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이제 과거에는 침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연준이 그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했던 불황형 금리 인하의 스타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장단기 금리차가 지난 1월 말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대략 10년물과 2년물 간의 금리차가 마이너스 27bp 수준까지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단기물이 좀 더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장단기 금리차가 플러스가 됐을 때 경기가 견고하게 버텨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불황형 금리 인하보다는 보험성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 내 개인 소비가 지속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들이 현재는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경제의 하방 압력을 좀 높이게 된다라고 하면 불황형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은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확실하다라고 놓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5대5의 관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이제 이런 경험이 몸소 이제 체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하, 불황형 금리 인하냐, 보험성 금리 인하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중소형주 러셀 2000의 상승을 두고 순환매의 시작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말이 좋아 순환매이긴 한데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그러니까 2022년 말에 오픈AI 챗GPT가 나온 이후에 그리고 엔비디아가 작년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부터 상당히 AI발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실제로는 미국의 대형 기술주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저희가 계속해서 현재 시장 상승의 폭이 매우 좁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인즉슨 일부 기업, 그러니까 결국엔 시가총액 비중이 큰 기업들 위주의 쏠림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번에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실제로는 이제 그걸 촉발했던 게 바로 이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데이터가 나온 이유인데, 어떻게 보면 지난 1분기 미국의 물가 상황과 2분기 물가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면 1분기는 상당히 경직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2분기 상당히 완화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럼으로 인해서 디스인플레이션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꽤 높아졌고요.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좀 금리가 만약에 인하가 되게 되면,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중소형주라든지 또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꽤 강한 퍼포먼스가 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뭐 최근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이제 일부의 움직임이긴 하지만 S&P 500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아니라 동일 가중 방식이라든지 또는 러셀 2000이라든지 또는 다우 지수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게 좀 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환매 장세 또는 그동안 부진했던 업종이나 지수가 상승하는 캐치업 국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펀더멘털 개선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한 1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퀄리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퀄리티라고 하는 게 주가 상승의 기저가 되는 이익이나 실적 이런 부분들이 꽤 견고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또는 재무제표상의 흐름 자체도 상당히 견고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중소형주에 속해 있는 많은 기업들이 과연 그러한 퀄리티를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거는 퀘션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체 러셀 20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40에서 50%, 그러니까 많게는 절반과 가까운 기업들이 이익을 벌어서,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이익을 남긴 이후에 이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야 좀 더 명확한 순환매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상을 쫓기보다는 어쨌든 펀더멘털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뭐 실적 시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텐데, 미국 빅테크들 뭐 실적 다음 주부터 줄줄이 나올 텐데요. 차익 실현이 나올지 아니면 상승 모멘텀이 될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중요한 거는 그로스인 것 같아요. 성장률인 것 같고요. 뭐 지금 일단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7월 말과 8월 초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주요하게 보는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의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대형 은행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에도 계속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 급등락이라든지 또는 변동성이 좀 확대될 여지는 충분히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한번 기대감을 살펴보시면 지금 시장 예상치가 대략 전년 동기 대비 한 9% 정도 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부분 중에 그로스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가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이런 수익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또는 성장률 자체적으로 보면 이번 2분기부터는 조금씩 기저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둔화될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 또는 이제 투자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하나는 이미 지난 1년 동안 많은 기술과 관련한 기업들이 AI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비전들을 또 내놨고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좀 많이 녹아들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높아진 기대치를 얼마만큼 충족시켜 줄지 또는 그 이상의 뭔가를 보여줄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실적
실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텐데 우리 시장 역시도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돌입하는데 실적 시즌 우리 시장은 어떤 섹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뭐 일단 우리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역시 반도체가 가장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앞서 전체적인 수급의 움직임을 한번 보셨듯이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반도체와 반도체 외로 이렇게 나눠놓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대한 매수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항상 이제 매달 나와서 보여드렸던 데이터 중에 이제 수출과 관련한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이제 앞서서 계속해서 이제 리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실제 6월 같은 경우에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하기도 했고 지난주에 발표된 1일부터 10일까지 데이터만 보더라도 일단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80% 넘는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반도체나 컴퓨터, 뭐 이런 전기전자 중심으로 한 ICT 섹터가 좀 더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됨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쪽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구분을 좀 지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반도체 외 업종에서 수급이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뭐 자동차 정도는 좀 더 이익 모멘텀이 가셔야될 걸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실적 시즌 반도체, IT 섹터에 여전히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남은 7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은 뭐 아무래도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꽤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매번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시점부터 앞으로 이제 남은 한 3, 4개월 동안의 변동성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은 앞서 뭐 퀄리티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기존에 투자되어 있는 퀄리티 관련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잘 간직을 해나가는 전략도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의 불확실성, 즉 변동성 확대 대비했을 때는 현금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고 변동성에 대비해야 된다. 현금 비중을 높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